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백년화편 드셔보셨죠? 네네. 네, 밥알찹쌀떡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잖아요. 네. 아, 근데 약간 영혼 없다. 아, 너무 이렇게 옆에 아니, 로봇, 제가 로봇이에요, 로봇. 아니 제가 그거를 예전에 집에서 그냥도 먹어봤고요. 네. 전자레인지 데워 먹었더니 아, 그거죠.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그거죠. 전자레인지. 아, 이건 이제 찐이네요. 네. 쭉쭉 늘어지죠. 네, 아까 너무 영혼 없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미국 시장은 혼조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오늘 일단 현재 뭐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일단 플러스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1.2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 나오는데 뭐 거의 아마 보합에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나오고 있고요. 아, SM 네, 오늘 15만 원. 15만 원 이제 공개 매수. 아, SM 무조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가는 거죠? 15만 원까지 15만 무조건 원, 가는 예, 거지. 15만 원이죠 공개 매수. 아, 그 근처 이제 아침에 그럼 빨리 12만 막 6천 원 이렇게 못 사나? 지금 이미 올랐지. 못 사죠. 살 수가 없죠. 아, SM. 네. 14만 7,100원이니까 지금 사든다 그러면. 지금 14만 7,100원이 어. 벌써? 어. 그렇게 벌써 갔어요? 그죠 이제 시초가가 그렇게 출발을 안 하죠. 가겠어? 어떻게 뭐 사든가. 아이고, 그 뭐 2,900원 먹으려고. 아니. 와, 세금도 내야 돼. 사람들 빠르네. 빨라요. SM.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출발했는데 일단 좀 지수는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예상은 플러스였는데 나오는 수치는 지금 2,457포인트 기록해서 마이너스 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814포인트 마이너스 2.24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0.27%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이 한 490개 하락은 740개로 일단은 이제 그동안 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오전에는 약간 밀리는 흐름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0.3%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0.5% 올랐고 2차 전지 관련주죠. LG화학, 삼성 SDI도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니까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코스피 쪽에서는 좋은 출발을 일단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코스피부터 좀 특징 좀 말씀드리면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이 한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SK케미칼이 2.8%, 대우조선해양이 3% 정도 올랐는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좀 흑자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3% 가까이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좋은 편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한 0.4%. 반면에 오늘 좀 이제 많이 빠지는 기업은 한국타이어인데 이게 한국타이어가 좀 이슈가 있었죠. 그 조현범 회장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왜? 이제 횡령 배임 혐의로. 그래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어젠가요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현범? 예,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6% 가까이 좀 크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하이브가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반격이 나서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좀 빠지네요.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NC소프트는 마이너스 1.6% 정도. 그래서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래도 SM 주가가 가장 좋고요. 13% 올라가 있고 디어유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6% 정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고 아, 엔터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되겠네요. 엔터 애널리스트. 워낙 이쪽 이슈가 좀 많으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권 프로가 더 잘 알아. 아, 그래? 그럼 혹시 100만 종이 나왔잖아. 아니, 그래도
아니 뭐 여러 엔터 지금 뭐 여러 지각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엔터 관련된 전문가 한번 좀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녁 시간이라도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와이젠토도 좋은 편이고요.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이 한 2%, 컴투스가 1.6%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처럼 시젠도 1.4% 올랐는데, 다만 오늘 이제 코스닥은 아까 코스피랑 다르게 2차 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성일하이텍이 각각 대부분 한 2% 가까이 좀 빠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워낙 단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전에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 원익 IPS도 그렇고 좀 일부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이제 엔터주 아까 SM 관련된 기업들하고 일부 게임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이제 주도주들은 조금 오늘 쉬어가고 아니, 있다. 일본 관련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일본하고 문이 닫히면서 우리가 여기를 키워야 된다. 뭐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 네.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10 그 년대.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솔브레인인데, 그렇죠. 오히려 솔브레인은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2% 반등하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동쌤 이런 것도 관련주였는데 아, 동진 동진 쌤이 쌤이. 동진 세미캠도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몰라요? 예. 오늘 0.9%.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은 또 2차 전지 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전해액을 하고, 네. 동진 세미캠은 그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CNT 도전제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보면 빨라. 어? 일본은 있잖아. 딱 그것만 한 개를 파는데 우리 사다가 그게 대부분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뭐 또 저런 거 있잖아. 조찬 강연회 이런데 만나서 같은 테이블에서 뭐야, 이렇게 회장님 그렇게 하고서 형님 뭐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아직도 그 반도체 장비하고 있니? 배터리야지 배터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나라 네. 기업인들 진짜 빨라. 네. 어? 그래서 예전에 맞아요, 그 불화수소 그거 네. 관련해. 불화수소. 예. 네. 근데 오늘 어쨌든 그쪽 관련주들은 뭐 오히려 주가가 영향은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어 우리. 네. 보면 그지? 아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로 가 있더라고. 어느 순간 언제 하는지도 반도체 몰랐는데. 장비 업체 중에 네. 특히 네, 맞아요. 그죠? 이게 공정이 또 비슷한 게 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지. 잘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좀 2차 전지 소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가 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2포인트로 좀 약보합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도 일단 이제 2차 전지 빠지고 있어도 뭐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0.2% 약보합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도주들이 빠져도 오늘 뭐 SME 코스닥은 좀 받쳐주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포스코홀딩스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관련 기업들이 좀 받쳐주다 보니까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한 121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한 266억 정도 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좀 사고 있습니다. 124억 정도. 반면에 금융과 서비스, 인터넷 뭐 이런 쪽은 좀 팔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들은 의약품하고 화학주 제외하고는 이제 오늘은 좀 매도를 오전에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과 섹터로는 일단 이제 가장 좋은 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비금속 광물 이쪽인데, 여기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또 주가가 좋아요. 5% 가까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예, 포스코 쪽에 하여튼 또 포스코도 대단한 기업이야. 대단하죠. 보면. 예. 그 쇳물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어느 순간에 탁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같이 가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아니 박태준 회장이 탁 보고 있으면 흐뭇하시겠어. 응? 자또 징글징글 기업사 나오는 거예요? 나 조인트. 아니 내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KBS 가거든. 네. 역사전날. 예. 그거 내가 한국 현대사 그거 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동차 했어. 지난주에 나왔어. 예. 일요일 날 같이 봤잖아. 예. 집에서.
이번 주 이제 전자산업 경쟁 그도 하거든.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와서 금성자라고 이게 하는 거 있잖아. 오늘이 녹화 그거더라고. 포스코. 포스코. 박태준 회장 네. 조인트 까고. 박태준 회장이 아니 박태준 회장을 박태준 회장이 조인트 엄청 깠지. 근데 군화 식구 다니시잖아. 자우프. 원래 군인 출신이죠. 그럼 네. 박정희 대통령 부관 출신인가 그럴 걸. 군인 정신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 포스코 그룹주가 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미국에서 뭐 정유주도 좋았지만 오늘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정유 3사 다 그래도 주가 흐름 괜찮은 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MLCC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역시 오늘은 엔터주도 SM 효과로 좀 동반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 부품주도 오늘 조금 강세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 역시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모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하면서 좀 동반해서 반등이 일단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좀 빠지는 쪽은 이제 어제 인터넷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좀 카카오가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한 3% 정도. 카카오 왜 밀려? SM 먹는데. 있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카카오 엔터가 또 있다 보니까 이 카카오 주주분들도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엔터가 만약에 저렇게 우회 상장해 버리면 합병해 가지고 그럼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한테 이제 돌아오는 몫이 좀 별로 아니 없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놓쳐서 빠지고 카카오는 먹으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카카오보다 이제 엔터가 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또 너무 비싸고. 공개 매수는 저 주요 주주 대주주는 공개 매수 자격 없어요? 주요 주주? 네. 이수만 PD는 공개 매수 못 등해? 아니요 할 수 있죠. 이수만 PD 헷갈리겠는데 야 나 좀 남았잖아 3. 몇 %. 이걸 카카오에? 15만 확 줘버릴까?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역사의 길이남을. 형이 진짜 형이라고 그러기도 좀 연세가 많지. 근데 이미 그 이제 공시 보니까 그 인수 계약은 한 것 같은데 이수만 의장 이제 지분은 아니 이거 좀 남아 좀 한 3% 남겼다니까. 정도 3. 몇 % 그 정도 남겼다니까. 남았죠. 못 하게 돼 있지 않나? 아니 만약에 그럼 진짜 이수만하고 하이브가 확 줘? 그 한 20분 하면 당장 남는 돈이 얼마예요 지금? 뭐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 카카오 쪽에 아니 보니까 그 정도 남죠. 한 2달 전만 해도 7만 원 뭐 이랬어요. 근데 이거 합병 얘기 어쩌고 나오면서 갑자기 지금 14만 원까지 뜬 거야. 아니 이거 더블 먹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 설마 짜오치는 모습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네, 그건 아니겠죠. 뭐 엄청 신났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나 이런 거와는 별개.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SM을 못 산 우리 정프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14만 6천. 카카오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네. 자, 네,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또 에코프로 H에는 또 이게 급등해요. 또. H에는 이게 친환경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미세먼지, 뭐 저감 장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에코 환경주예요, 그룹은 환경주. 에코프로 그룹은 좋은 거 다 하시네. 네. 와. 이게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좀 21%. 이 회사는 뭐 하나 올랐다면 20%씩이야. 에코프로도 어젠가 그젠가 엄청 오르더니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한 인터넷주가 좀 약하고요. 오늘 좀 리오프닝주도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카지노 회사들 좀 밀리고 있고 웹툰 관련주나 또 해운주 또 로봇주들도 조금 최근에 약간 이제 밀리면서 대체적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엔터나 2차 전지 이제 오늘 포스코 그룹주나 뭐 SK 이노베이션 약간 이제 그런 쪽의 섹터들이 좀 반등하는 반면에 그래도 오늘은 좀 대부분 좀 주가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서 증시는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오늘 오전장 좀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오늘은 조금 부진하다. 2차 전지 소재가 약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들 보고서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증권의 김경환 이제 중국 담당하시는 분이죠. 이제 사실 그 어제 양해 실망감들이 좀 있었죠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김경환 연구원님 의견은 뭐 실망보다는 여전히 뭐 방향성은 괜찮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신규 도시 취업자 수인데 이게 이제 올해 1,200만 명까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저게 어쨌든 이제 100만 명 늘어나는 수치만 봐도 올해 5.5%까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도 적어드렸지만 2019년, 21년, 20년, 21년 또 20년에 900만 명 요거에 비해서는 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고용을 성장률로 이렇게 환산하면 올해 5.5%까지는 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엄청 강력한 부양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내수 사이클을 회복을 하고 가격을 정상화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좀 가장 또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중국의 대출인데 이 대출 지표가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경기 부양 의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제 양회 수치가 보수적이라고 해서 좀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지표 관련해서 유한타증권의 조창민 연구원님이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당연히 뭐 이익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지만 위쪽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요 1년 후 12개월 후에 영업이익 추정치 이미 좀 돌아섰고요. 다시 200조를 회복을 했고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아직은 꺾이고 있는데 이제 지표로 보면 거의 바닥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3년도 연간 이익과 1분기 영업이익이 동시에 상향된 기업 수하고 하향된 이제 기업 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2월 달까지는 하향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네. 상향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음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 여전히 좀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22년 12월하고 23년 3월까지 일단 거래 대금이 4개월째 오르고 있는데 거래 대금하고 특히 코스닥이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0.63 정도 되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증시를 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아니 뭐 아니 하나 더 할까요? 네, 바쁘신 것 같아서.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좋은 거 있어요? 아니 뭐 내일 해도 괜찮습니다. 아 좋은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니. 그러면 요것만 뭐 네. 그냥 한 페이지만 한 페이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좀 평가가 좀 독특한 뭐죠? 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어서 KB의 그 전우재 강채 연구원님이 그 이 우리가 밸류에이션하는 게 지표가 되게 다양한데 2차 전지가 좀 비싸냐 뭐 아직 더 남았냐 논란은 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지표 중에 정유 산업과 비교를 해보면 비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정유로 2차 전지가 대체할 거 아니에요. 운송 수단으로. 그런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순이익률 4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정유사들이 2% 나와요. 이익률이 한 2배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2012년하고 23년도 정유산업 시가총액이 1에서 1.8조 달러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제 4,83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유산업을 대체를 한다면 한 3배에서 8배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물론 이건 이제 완벽하게 대체를 했을 때입니다. 근데 좀 더 긍정적인 건 2차 전지는 독과점 사업이거든요. 정유는 경쟁 산업이에요. 사실 뭐 우리나라 SK나 S-오일이 뭐 완전히 모든 나라를 다 대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대체가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장 여력이 있지 않냐. 2차 전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랑 똑같이 본다면 최소 3배 정도 시가총액 상승 여력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차피 정유도 그거잖아요. 휘발유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대체된다고 생각했을 때 네. 충분히 저 정도 시가총액이 장기적으로 나오지 가능하다. 않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간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요런 네네. 이제 좀 그 계산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유랑 만약에 비슷하게 본다면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석유 막 저 개발되고 한참 할 때는 미국, 영국 이런 그 글로벌 저 오일 회사들의 전 세계에 막 장악이 있었다가 바로 이제 그 각각 나라들이 자원 개발 직접 나서면서 사우디도 뭐 아람코 세우고 뭐 각 나라들이 이제 그 자원을 국유하고 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리튬이니 뭐 이런 2차 전지 원료 나는 나라들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요새 폐배터리가 강한 거잖아요. 폐배터리.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서- 다른 건 거기서 또 뽑았으면 되니까. 이건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또. 음. 예. 그게 좀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많이 나온다니까 이제 좀 있어봐. 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독과점 원유도 내가 그랬잖아. 원유도 원래 음흠. 미국 자이언트라고 있잖아. 그 배우 누구야? 그 있잖아. 아, 로커드슨 나오고 왜 그 있잖아. 그 자이언트면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예. 거기하고 아, 뭐 원래 거기하고 뭐 그런 데밖에 없었다니까 처음에. 그다음 사우디 나왔고 그 다음부터 그 오일 쇼크 1970년대 오일 쇼크 나온 다음에 저 북해에서 나오지 뭐 노르웨이가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노르웨이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원래. 그 청어나 먹던. 그렇지. 청원이. 그렇지. 예, 어국가. 어? 솔직히 아부다비 나도 한번 가봤지만 거기 원래 진주조개 잡던 데거든 원래 어촌이 어촌. 그 바닷가에 진주가 안 나오고 그냥 검은 물이 확 튀어나와. 그죠? 지금 한 군데 남아 있다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이 칠광구. 갑자기 또 거기 칠광구. 꽂히셨어요. 칠광구. 칠광군 근데 뭐 다 저 보니까 그 일본 이이지 쪽에 다 있던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야 홍사원 기자께서. 네. 지금 2-3년밖에 안 남아서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거기 한번 가볼까? 칠광구에? 음. 하여튼 자원이 정말 두 중요해지는. 분은 칠광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정프로는 알죠. 1980년도에 정난이라고 예. 제7광구라고 노래. 야 그때 댄스 끝내줬지. 끝내줬어요. 예. 그 댄스 알고 지금 칠광구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니켈, 코발트 그건 모르겠는데 리튬은 예. 눈을 뒤집고 쫓아다닌다 이제 봐라. 내가 볼 때 그죠. 아프리카도 나오고 앙골라, 우간다 뭐 이런 데들 나이지리아 이런 데 나올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나 그래서 좀 못 사는 나라 있잖아. 예. 좀 저개발 국가. 음. 그래도 좀 대박 터졌으면 좋겠어. 정프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 네팔 봅니다. 네팔. 네팔. 네팔? 히말라야가 예. 인도가 치고 올라오면서 아시아랑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산이잖아요. 밀려 올라온 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미엄 같은 게 그래 히말라야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에 제가 볼 때는 리튬의 보고입니다. 저와 같이 히말라야 가실 분 지금 신청하세요. 네, 제가 볼 때 히말라야 그쪽이 대박입니다. 그래? 리튬 거기 어디 크게 광산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뭐 저기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이렇게 염호가 이런 보통 뒤에 고지대 있긴 고지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있긴 있어요 고지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바닷물 다 거의 다 말라. 아 우리 셋이 갔다 왔잖아. 어디? 여모 아, 아르헨티나. 네, 알았어. 경비행기 타고 올라갔대. 그래 보험 들고 가라 그런 내가. 네. 아 같이 가시겠다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자, 이 정도 하시죠.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쭉 살펴봤고요. 염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